그 다음에 없을 무자입니다. 없을 무자는 이전에도 이제 제가 한자 풀이를 하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경의 시작과 끝에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무자에 대해서 다시 이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글자는 우리가 없다 라고 이해를 해요. 없을 무자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 한자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많다. 무리지어 있다. 떼지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굳이 없다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거 많은 것이 뭐냐면 햇살이 너무 많다. 햇살이 너무 많아서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천부경에서 무자를 말할 때는 많다라고 해야 된다. 자, 이제 이런 특성 때문에 천부경 풀이하는 분들의 첫 구절만 보면 이분이 지금 방향을 잘 잡았는지 잘 못 잡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건물이 있다고 그랬죠. 롯데 그 잠실에 있는 월드 타워가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없다.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없는 데서 생긴 하나다. 없는 데서 생긴 건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기서 없다는 그게 아니고 건물이 하나 생기면 그 건물에는 무수히 많은 층과 무수히 많은 호실이 함께 생긴다. 여기서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없을무는 많다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무자, 옛날에 무자를 이렇게 썼어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복잡하게 썼는가를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글자들을 지금 막 만들 때에 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모양만 흉내 내는 그런 사례가 있는 듯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알면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없을 무자의 무는 요게 좌측에 있는 요게 이제 가장 원형에 가깝습니다. 이 있는 것은 화살 3개입니다. 그리고 화살 3개는 화살은 햇살을 뜻하고 3개는 많다라는 뜻이다. 이게 이제 우리 한민족의 전통적인 천지적 사고의 산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를 석자. 이것은 뭐 도끼를 나무로 이게 쪼갠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풀이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풀이도 아니지만 어쨌든 요 글자의 이해 핵심은 요겁니다. 이 글자를 석이라고 읽는다. 우리말에 석이라는 말은 섞여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른다는 것은 여러 개 섞여 있는 것 중에서 골라낸다 이런 뜻이에요. 분별한다, 분별해낸다, 가려낸다. 자, 그래서 일석삼국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야 그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층과 호수가 있는 데서 이렇게 나눈다. 그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선육. 뭐 천부경 99, 81 한자, 81자의 중심에 있는 글자가 여선육자다. 그런데 원래 천부경의 본문으로 풀어보면 중심에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뭐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여선육은 우리 천부경 풀이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요 글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천자문에서는 그냥 이 글자는 여섯만 뜻해요. 숫자 6. 그런데 우리 백자초문으로 돌아보면은 이 여선육은 숫자로서 6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몸. 살, 우리 육체. 그래서 이것을 육이라고 할 때 이 육과 우리 몸의 살, 고기 할 때 육이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천부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천지인의 합이 육이다. 그리고 그것을 집이라고 한다. 자, 지금 여기 천지인의 합과 집은 여선육자 설명에서는 매우 생소하죠. 그러나 바로 이 옛글자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선육자의 초기 원래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육자에서. 이건 그대로 그냥 집입니다. 집. 자, 그러면 여선육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으로 나타냈다. 그러려면 육과 집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긴밀한 뭔가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천부경에 보면은 뭐 이제 설명을 할 본문에 속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천부경에 보면은 대삼합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세 개를 합치면은 6이다. 그런 뜻이에요. 셋을 합치면 6이다. 그런데 또 우리 한자에서는 삼각형을 가지고 그 훈이 뭐냐면 삼합집이라고 읽어요. 자, 삼합집. 이게 한자에서는 삼각형을 이렇게 삼각형 부르는데 그 천부경에서 보면은 셋을 합하면 6이 된다. 그런데 천부경과 한자를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6이 집이 되는 격이죠. 6과 집은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셋을 합하면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또 뭐 몇 가지를 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모을집자지만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집이라는 음가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을 집이라고 부르는 음가와 100% 일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을 집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이런 글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집이라고 부를 때 그 내용은 세수합이다. 세수합이라는 건 숫자에서 보면은 1과 2와 3을 합치면 6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6을 삼합을 집이라고 하니까 6, 니꼬르 집이다. 그래서 이 숫자 6을 이렇게 집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자를 만든 분들은 이미 천부경과 한자에 매우 익숙한 분들이다. 아니면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천부경을 만든 사람이 한자를 만들었고 한자를 만든 분들이 이 6자를 천부경의 이론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자는 이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인의 말, 우리가 쓰는 우리말의 의미까지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섯 6자는 옛 글자가 집을 나타내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제 이것들은 뭐 약간의 변형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모양은 집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살이며 육체며 고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육체 그러잖아요. 그 여섯 육과 그 관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 몸은 육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육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또 대삼합, 그러니까 천지인을 합한 것과 또 관계가 있어요.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그건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육자의 이제 그 살, 여섯 육이 살을 나타내는 사례로 쓰인 한자입니다. 자, 이거 얻을명자인데, 얻을명자는 위에 이제 이렇게 덮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덮었다. 무엇을? 가운데 날일자 해가 있어요. 이게 해를 덮었다. 해를 덮으면 어둡죠. 그런데 그 밑에 육은 또 뭘까요? 이때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해와 해의 살까지 완전히 덮었다. 그래서 저 명자는 왜 이제 사찰에 가면은 그 죽음과 관계된 명부전 할 때 이제 그런 의미를 이 명자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가리고 해의 살도 가리고, 그러니까 완전한 어두움을 말할 때에 이걸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육이 살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임육자입니다. 임육자. 근데 지금은 이 한자를 쓰지 않아요. 옛 한자에 이렇게 이제 남겨 있어요. 위에 있는 것은 싹철자고 아래에 있는 것은 여섯 육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나무의 잎을 나타내는 데 썼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싹의 살. 이게 잎이라고 하는 것은 싹의 살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섯 육이 여기서 육체를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죠. 살, 고기, 육체. 그런 걸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다할 진자입니다. 다할 진자는 여기 이게 이제 율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이르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불화자는 되다. 우리 화하다 그런 말 쓰죠. 불을 왜 화라고 하냐면 불을 타면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그릇인데, 그릇은 담겼다, 끝났다, 완료 이런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할진
이렇게 쓰죠. 다하다, 완수하다. 그 다음 다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의미까지 이제 달라붙어 있습니다. 쇠하다. 그런데 천부경에서는 저것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어디 어디에 이르렀다. 어디 어디에 도달했다. 자, 이제 이런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약간의 이제 그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현재 진행형이다. 다할 진이라고 할 때 진은 진행형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완료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한자. 이건 정말 그 중요한 한자입니다. 우리 그 성환 50에 들어있는 한자인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그냥 고리환 그래요. 그러니까 둥근 고리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 이 글자를 처음 만든 분들이 생각한 고리는 요 고리예요. 고리가 두 개. 그래서 요 천부경에 들어있는 이 한자는 이 두 개의 연결 고리, 두 개의 카테고리, 두 영역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여기서는 둥글다, 둥근 문고리라고 해서 고리로만 쓰지만 백자초문에서는 해처럼 둥근 두 영역. 왜 해처럼이라고 설명을 붙이냐면 이 글자의 음가가 환이잖아요. 환. 저 환이라는 말은 우리말에 환하다와 관계가 있어요. 해가 뜨면 어떻습니까? 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를 추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두 영역의 연결. 자, 여기서 왜 두 영역을 말하냐면 아까 그 50% 하트 두 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이는 50% 하트만 있지만 이 50%는 어딘가에 반드시 따라 붙어 있는 50%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는 그 두 개를 동시에 말해주는. 자, 이런 의미에서 그 옛 한자를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천부경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천부경의 본문은 그냥 여러분과 제가 보면서 그냥 쓱 읽어가시면 돼요.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작업들을 제가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천부경의 본문은 뭐 누구라도 쉽게 같이 이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항목을 이렇게 나눴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주제, 일시무실, 일종무정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소주제들. 이렇게 부분으로 제가 나눴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로 제가 설명을 해갈 겁니다. 자, 첫 줄 일시무시일입니다. 일시무시일. 일시무시일은 그냥 그대로 풀면 돼요. 하나가 시작되면, 일시하면, 이 무는 아까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것들이 함께 시작하는, 그게 무시입니다. 함께 시작하는. 건물이 하나 들어섰어요. 그 건물이 들어섰다 이 말은 그 안에 많은 층과 많은 호수가 함께 시작되었다. 함께 만들어졌다. 그것을 나타내는 게 무시예요. 그래서 일시무시일은 하나가 시작되면 무수한 많은 것들이 함께 시작하는 그런 하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앞에 하트를 말씀을 드릴 때에 이 하트는 눈에 보이는 하트예요. 50%예요. 50%. 그래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머지 50%에 대해서 말한다든지 또는 우리 관념 속에 남아있는 100%에 대해서 말한다든지 그것은 이미 카테고리 영역을 벗어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나가 시작되면 무수히 많은 것들이 함께 시작하는 그런 하나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일시무시일에서 우리가 일로 지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공동체다. 이런 대전제를 여기서 놓쳐버리면 나머지 뒤에 천부경을 설명하는 많은 구절들이 부적절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말하려는 것이 요건데 이것이
공동체야. 이게 만약에 조옥구라고 하면, 조옥구가 태어나면 무수히 많은 것들이 함께 태어나는 그런 조옥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면 조옥구를 많은 것들이 함께 태어났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제가 태어나면 저를 구성하고 있는 오장육부, 또 오장육부이겠어요? 우리가 얼굴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얼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얼들이 드나드는 뭐 구멍이 아니고 얼들이 모여 있는 고을 이런 뜻이에요. 얼굴은.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이것을 고을로 본다는 뜻이고 고을에 모여 있는 이 눈과 코와 귀와 입을 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얼로 본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공동체. 그러니까 조옥구는 조옥구의 그 단일 개체가 아니에요. 조옥구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조직, 기관, 세포 이런 것들의 결합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도 내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공동체 의식을. 그래서 내 몸을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석삼국 무진본. 자, 석은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섞여 있다는 것은 아까 건물이 들었을 때 거기에는 많은 층과 많은 호수가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럿이 섞여 있는, 즉 공동체인 이런 뜻이에요. 공동체인 그것을 나누면 온통 셋씩 삼극 셋씩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눠요? 이게 무가 또 여기도 나오네요. 많이 나눌 수 있다. 많이. 그래서 저는 온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셋씩 나눌 수 있다. 그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일이라고 하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셋으로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할 것은 어떤 실체에 대해서 이분들은 제일 먼저 셋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돼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석삼국 무진본은 공동체인 어떤 것을 셋씩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한없이 나눌 수 있다. 한없이. 무수히 나눌 수 있다. 그 말이 석삼국 무진본이에요. 이게 천부경은 셋으로 이 세상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 바탕을 말해주는 이론서예요. 이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해봤더니 야, 세상은 말이야 셋씩 이렇게 한없이 나눌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당국이라는 책을 보면, 특히 한당국의 태백일사를 보면 태백일사는 정말 셋의 향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셋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분들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리송해요. 왜냐하면 셋에 대한 아주 셋에 정통한 분들의 기록을 셋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읽기 때문에 그래요. 태백일사는 셋의 향연입니다. 셋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예요. 석삼국 무진본. 야, 내가 보니까 그것은 셋으로 한없이 나눌 수 있어. 셋으로 볼 수 있어.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석삼국 무진본. 자, 어쨌든 어떤 실체를 설명을 하면서 셋을 먼저 거론했다. 이걸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일일, 제일일, 인일삼. 이것은 자, 어떤 실체를 지금 셋씩 나눌 수 있다고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실체와 셋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일은 일시무실의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실체예요. 어떤 실체에서 첫 번째 것을 천이라고 한다. 천일일은 그렇게 풀어야 돼요. 일은 셋씩 한없이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을 셋씩 나누었을 때에 그 첫 번째 것을 하늘이라고 하고, 일의 두 번째 것은 땅이라고 하고, 일의 세 번째 것은 인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앞귀절에 대한 지금 연장선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야, 어떤 사물은 또는 어떤 대상은 셋씩 나눌 수 있어. 한없이 나눌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셋씩 나눌 때 첫 번째, 하나를 셋으로 나눴을 때 그 나눈 것의 첫 번째를 천이라고 해. 두 번째 것을 지라고 해. 세 번째 것을 인이라고 해.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특별한 정보인가요? 1, 2, 3, 천지인, 원방각. 우리는 입에 달고 이걸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맨 처음 이런 논리 체계를 세울 때에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사실들이 어마어마한 정보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언인 거예요. 자, 지금 지구상의 인류가 1, 2, 3, 하나, 둘, 셋, 넷, 열을 얼마나 유용하게 씁니까? 그런데 그렇게 쓰지만 실제로 1, 2, 3의 뜻에 대해서 지구상 어디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탐구해본 바로는 유일하게 천부경이 우리 숫자의 뜻을,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 뭐 숫자를 설명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무언가를 셋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것을 천이라고 한다. 두 번째 것을 지라고 한다. 세 번째 것을 인이라고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숫자 1과 2와 3의 정체가 하늘과 땅과 만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지금 설명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일적식고 무괴화삼.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서는 석삼국 무진본 했지만 이번에는 일적식고 무괴화삼. 자, 이 일적식고는 상당히 까다로워요. 뭔가 그렇게 어려운 한자들은 아닌데 설명하기가 까다로워요. 자,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이 일적식고는 이 지금 요내기입니다. 둘로도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석삼국 무진본은 셋씩 한없이 나눌 수 있다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일적식고는 둘로도 나눌 수 있다. 둘로도. 둘로 나눈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음량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천지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음량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 둘은 지금 그런 뜻입니다. 일적식고는 둘인데 이 둘로도 어떤 하나는 둘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건물이 섰는데, 야, 나는 2층, 4층, 6층, 8층 이렇게 나눠 갈 거야. 또 호수도 200이요, 400이요, 300이요, 400이요, 500이요 이렇게 나눠 갈 거야. 여기서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실체는 둘로도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그 둘로 나뉘어진 이 괴화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무진본하고 이 내용은 똑같아요. 무진과 무괴화삼은 내용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괴가 하나 들어갔다는 게 이제 이 일적식고의 성격과 관계가 있는데, 이 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괴짝을 생각하면 돼요. 괴짝. 자, 괴는 왜 우리가 우리말에서 괴짝일까요? 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랍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랍. 서랍이라고 하는 것은 겉틀이 있어야 되고 그 겉틀 속에 담기는 속에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괴를 괴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괴라고 하는 순간에 이것은 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설명해 보면, 하나는 원래 그 하나는 둘로도 나눌 수 있어. 그런데 그 둘로 나눈 것들 또한 한없이 괴화는 짝으로 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남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도 천지인으로 셋으로 나눠 볼 수 있고 여자도 천지인 셋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요게 이제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볼 수도 있어. 그런데 남자도 여기 괴화라는 건 짝이라고 그랬어요. 한없이 짝으로 셋씩 나눌 수 있다. 남자도 천지인으로 나눌 수 있고 여자도 천지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